안녕하십니까, 정희성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희성의 노동TV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대한솔루션 광주지회라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노동자에서 농성 중에 있기 때문에 농성장에 직접 찾아와서 정희성의 노동TV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근로자 파견법, 이 파견법이 왜 문제인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법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은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법으로 제한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다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놈의 법도 예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파견업은 몇몇 업종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죠. 맨 처음에는 20몇 개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32개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32개 업종에 한해서 파견업을 허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제조업 공장에서는 파견업이 원천 봉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영역회사를 통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한 명도 없어야 맞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도급을 가정한 불법 파견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대한솔루션 광주지회 공장에도 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 농성을 벌이고 있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난 다음에 도급 계약 해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바람에 졸지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 연말까지 일을 하고 내년부터서는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 즉 해고가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걸 한번 오늘 조목조목 따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 옆에 계신 분, 정희성의 노동TV에 그동안 저 혼자만 했었는데 처음으로 찬조 출연,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네요.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대한솔루션에서 일하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예, 이수연 동지가 방금 인사드렸습니다. 박수. 자, 그럼 이제 이분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회사 규모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무엇을 만드는 회사인지 그것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예, 무엇을 만드는 회사예요? 자동차 천장 부품. 자동차 납품업체,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1차 하청업체, 2차 하청업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차 하청업체 정도 된가요? 1차 협력으로 알고 있고요. 예, 1차 하청업체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잘 나가는 그런 중소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납품을 한가요? 기아 자동차. 예,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에 다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고, 광주 공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공장이 있다는 얘기 있었는데 네. 어디인가요? 본사는 인천에 있고요. 평택, 그리고 경산, 당진. 네. 전국에 공장이 5개씩이나 있는 매우 잘 나가는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광주 공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네, 80명으로 알고 있고요. 80여 명 정도.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몇 명 네, 정도? 19명 있습니다. 19명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형식으로 불법 파견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낮에 일한다는 얘기 있던데, 정규직 노동자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나요? 주간 8시에 출근해서요. 오후 5시에 퇴근합니다.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 그리고 난 다음에 비정규직은 똑같은 업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저희는 업무 들어가는 건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입니다. 예, 그러면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고 난 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녁 8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5시에 퇴근한다. 기존에는 좀 일찍 1시간 전에 출근해서 네. 작업 준비하고요. 조회까지 해서 보통 1시간 전에 출근했어요. 노동조합 만들기 전에는 1시간 전에 일찍 출근을 네. 하고 일을 준비하고 네. 다음날 5시까지 일을 했는데, 네. 노동조합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게 없어졌다. 그전에는 그러면 1시간씩 공짜 노동을 했네요. 네. 나쁜 놈들이네. 그러면은 그 말을 듣다 보니 똑같은 업무인데 낮에는 정규직이하고 네. 저녁에는 비정규직이하고, 네.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심야 노동, 다시 말하면 저녁에만 근무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야간만 고정이고요. 야간만 네. 고정이다. 자, 그러면은 야간만 노동을 하면은 월급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야 할 텐데, 월급은, 시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최저 시급으로 야간 수당 포함하게 해주고요. 네, 그 외에는 법적 수당 외에는 따로 없고요. 최저 시급만 주고
법정 수당, 다시 말하면 심야 할증 적용되는 네. 심야 수당, 네. 그다음에 뭐 주휴 가끔 가다가 주휴 수당, 그리고 연장 근로가 있으면 연장 근로 수당. 네. 이것 외에는 일도 없다. 네. 예. 정규직은 상여금이 있어요, 없어요? 상여금 600%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상여금 600%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여금이 네, 없습니다. 일도 없다. 해도 너무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가 완전히 180도로 다르고 받고 있는 임금도 정규직은 600%,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러니 노동조합을 가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네. 거기에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들과 함께 노동조합에 가입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네. 예. 보통 대개는 사내청 노동조합이라 해서 별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의 경우는 정규직 노조에 같이 하고 있고 지금 이 농성장도 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이 휴일인데 당직 농성을 네. 하는 날이라 오신 거죠. 네, 조합원들끼리 불침번. 불침번. 밤에도 계속 네. 이렇게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도급 계약을 해지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고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저희는 해고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회사의 전향적인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은 해고가 불보듯 뻔하다. 네. 자, 그러면은 회사는 지금 불법 파견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는가요? 소송 관련해서는 기존에 7명이 불법 파견 소송을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입사를 늦게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인정을 하고 있지 않고 하여간 네. 회사는 이건 불법이 아니고 정당한 도급 계약을 통한 네. 업무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이게 지금 대한솔루션의 입장이고 도급회사의 입장인 거네요. 근데 이제 우리 주장은 그것이 아니고 도급을 가장한 불법 파견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로 업무 지시는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에 다시 말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내기 전과 진정을 내고 난 다음에 업무 지시 형태는 똑같았은가요? 아니면 달랐는가요? 아니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진정서를 내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따로 지시를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받았고요. 불법 파견 진정서를 내고 나서는 그 JND 소속 하청업체 관계자가 현장에 들어와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불법인지 아닌지 불법 파견 여부를 가릴 때는 업무 지시를 누구한테 받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건데 노동조합을 만들고 난 다음에 노동청이 진정서 내기 전에는 업무 지시를 주로 정규직 직원들이 했다고 하는 것인데 진정서를 내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시 형태를 바꿨다 이런 얘기죠. 본인들 스스로 실상 이 불법 파견임을 증명한 셈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문제인데 회사의 입장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규직 노동조합 대한솔루션 지회에는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함께 노동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불법을 바로잡고 전원 지금 비정규직으로 있는 조합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지난주부터 회사 내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고 만약에 도급 계약 해지가 되면은 끝까지 막론 투쟁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내년 1일부터 만약에 해고가 된다 하더라도 이 투쟁을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업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투쟁. 네. 될 때까지 투쟁. 네. 투쟁 한번 해볼까요? 투쟁! 제일 억울하게 생각되는 거는 어떤 것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입사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계약 해지권에 대해서 들은 게 없습니다. 하청업체 통해서 들어온 거지만 기존 담당자한테도 들은 적이 없고 회사 측에도 그런 해고 관련해서 얘기를 1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참여된 기존 소송 당사자들보다 억울한 건 덜할 수 있겠지만 당장 해고가 된다면 억울함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남이 직장을 잃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변명이라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혀 해주지도 않는 채 네. 일방적으로 일처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본인들이 불법을 인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인정하지도 않고, 네. 또 회사 매출 사정이라든가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 같지도 않아 보이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회사가 5개씩이나 되고, 또 납품업체 그동안 쭉 잘 있고, 저기 보면은 매출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는 잘 나가는 탄탄한 중소기업이 이 1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별반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굳이 이분들을 이 추운 겨울날 길거리로 내몰아야 되겠다는 것, 참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당장에 해고가 되면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죠. 저희 19명 모두 지장은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면 생계에 지장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불보듯 뻔한 현실이고요. 사무실도 똑같이 그런 일 당한다면 누구 하나 사정 좋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의 노동자들은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처지인 건데, 이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 내앉으면은 생계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주변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 건데, 회사에서는 끝끝내 19명의 노동자들을 해고를 시키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노동조합은 절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요 부당 해고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불법 파견을 반드시 시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노동조합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불법 파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제조업 공장에서는 파견업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조업 공장에서는 파견 노동자가 단 한 명도 없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공장에 대부분 영역 회사를 통해서 입사를 하고 파견업체를 통해서 일을 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이 바뀌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32개 업종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파견법 자체가 아예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일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인력시장, 사람을 파고 살고 하는 일은 과거 노예제 시대 때나 있었던 일인데, 지금 21세기 와서도 빈번하게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정의성의 노동TV 마쳤는데, 어째 기분은 어떻습니까? 해볼만 합니까? 네. 하여튼 용기를 내주셔가지고 정의성의 노동TV 첫 출연하신 분인데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정의성의 노동TV 마치고, 반드시 대한솔루션 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 열심히 주변에서 많은 지지와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의성의 노동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